중국이 싹쓸이라 한국 기업 난리 났다. 왜 한국 기업이 난리가 났을까요? 일단 이 지표를 보시죠. 미국 서부 해안까지 컨테이너 한 개를 운송하는 비용이 여러분 2023년 9월 28일부터 2024년 5월 1일까지 무려 말입니다. 256.7%가 올랐습니다. 한 개당 1729달러가 439달러가 올라서 6168달러가 됐다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4439달러가 올라서 말입니다. 그러니까 256.7달러면 배수로 따지면 지금 3.56배가 됐다는 뜻인가요? 와, 미국의 컨테이너 운송비가 3.56배가 올랐다. 이게 컨테이너라는 게 결국 수출하는 거잖아요. 수출 물량이잖아요. 수출 물량이 이렇게까지 올라갔다는 것은 난리 났다예요. 난리 났다. 한국 기업은 미국에 수출하는 물량이 대단하거든요. 거의 전체 수출액에서 적게는 6%, 7%에서 많게는 20%, 21%까지 넘어갑니다. 전체 수출액에. 그런데 배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잖아요. 컨테이너 운송비가 3.56배까지 올라갔다는 것은 배가 없다는 이야기도 되는 겁니다. 실제로 보면 컨테이너 운송비 5월 30일 현재예요. 5월 30일 현재 보시는 것처럼 3044.77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2022년 7월 22일에 3996.77을 기록한 적이 있잖아요. 그러면 7월이나 8월 이후에 지금 최고치란 뜻이에요. 와,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수출 국가인데 컨테이너 운임이 점점 비싸지면 기업들 입장에서는요. 운송비는 운송비대로 증가하고요. 납기는 납기대로 지연될 가능성 굉장히 높다는 뜻입니다. 심지어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중국에서 오는 배가 대부분 부산항에 들렸다가 우리 수출품을 싣고 미국으로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요. 중국에서 완전히 꽉 채웠기 때문에 부산항은 패싱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패싱. 그만큼 중국의 수출이 많이 늘어났어요. 지금 불황을 수출한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중국 내수가 안 되니까 기업마다 창고에 재고가 끄덕끄덕 쌓였는데 이거 전 세계에도 실어낸다고. 제가 쓰레기 수출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쓰레기 수출하듯이 전 세계에도 실어내니까 결국 말입니다. 중국에서 화물칸이 다 차버리고요. 대한민국에서 화물을 실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게다가 말입니다. 이게 홍해를 통해서 이렇게 갈 수가 없어요. 수에즈 운하를 통해서 유럽으로 못 갑니다. 왜 못 가느냐? 여전히 말입니다. 북예멘의 후티 반군이 이곳을 지나는 상선은 모조리 말입니다. 자꾸 공격을 해대니까 갈 수가 없습니다. 결국 희망봉을 돌아서 가거든요. 희망봉을 돌아서 가면 여러분 시간이 그만큼 더 걸리잖아요. 보통 80일이면 왔다 갔다 할 일을 130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130일. 130일이 걸리면 여러분 제대로 말입니다. 수출에 대한 것을 실어낼 수 있을까요? 참 어렵겠죠. 지금 그래서 난리가 났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 배가 없어서 난리가 났다는 이야기도 나오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면 안 그래도 어려운 우리 상황에서 참 안타깝습니다. 수출이 회복돼 가는 것 같기는 하거든요. 5월 달이 4월에 13.8%가 늘었는데 5월에는 11.7% 느는 데 그쳤거든요. 이것도 어떻게 생각하면 배가 없어서 수출을 못했다는 뜻도 됩니다. 안 그래도 우리 경제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내수가 진짜 어렵다고 하잖아요.
수출로 그나마 간신히 버텨가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니 참 안타깝다는 생각 저는 절로 듭니다. 게다가 말입니다. 그동안 무역 수지가 점점 쌓이면서 대한민국의 달러가 쌓여가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수출을 할 수 있는 배가 없다니 참 기가 막히네요. 제가 한진해운 당시 제가 기억하는 것은요. 한진해운을 파산을 시켜야 된다는 이야기가 진짜로 많이 나왔을 때 제가 그때 그런 기사를 썼던 기억이 납니다. 한진해운 파산시키면 안 된다. 아니 시장경제를 좋아하는 정환진이가 지금 무슨 말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런데요. 대한민국 수출국가입니다. 수출국가가 한진해운 같은 거대 회사가 있음으로 해서 말입니다. 우리나라의 수출이 그만큼 편하게 될 수 있거든요. 지금 한진해운이 없어지고 말입니다. HMM만 남았잖아요. HMM 옛날에 현대상선만 남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조선사가 굉장히 줄어들었고요. 그 바람에 우리는 이런 고전을 겪는 것은 아닐까 싶어요. 제가 박근혜 정부 때인데 그때도 제가 이거 한진해운 파산시키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도와주는 게 맞다. 그 말씀을 제가 진짜 많이 했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그런 결론이 생긴다는 뜻이잖아요. 물론 말입니다. 현대상선 HMM은 좋겠죠. HMM은 지금 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10년 동안의 주가를 보면 과거에 2014년에 굉장히 많이 올라갔던 게 줄어들었다가 최근에 수출이 많이 되니까 올라가다가요. 지금도 2024년 5월에 들어서도 올라가는 모습 보이죠. 뭔가 앞으로도 더 올라갈 거다. 왜? 중국의 불황의 수출, 저성장의 수출, 디플레이션 수출은 계속될 겁니다. 금방 멈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현대상선 HMM의 어떤 주가는 점점 더 상황이 바뀌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중국의 밀어내기 수출은 적어도 올해 상반기 이제 지났잖아요. 하반기까지도 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선 배에 대한 것은 그만큼 어렵고요. 그만큼 운임도 많이 올라가니 그에 따라 주가도 좀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 저는 그런 암울한 전망도 해봅니다. 사실 좋지 않은 전망인데 그죠? 실제 HMM은요. 1분기에 흑자를 많이 냈습니다. 흑자를 계속해서 못 내다가 1분기에 흑자만 4,070억 원의 흑자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17.4%나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좋아질 수도 있겠죠. 저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HMM 주식을 사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참고를 하시라 그런 뜻이에요. 투자는 자기 책임 하에 해야 된다는 것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HMM의 주가는 더 많이 올라갈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많이 움직일 것 같기도 하고요. 한번 참고를 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남의 불행이 나에게는 행복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지표인가요? 아마도 이게 상대적이잖아요. 경제 상황이라는 건 늘 상대적이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봐주시면 좋겠다. 뭐 그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 기업들이 진짜 어려워질 거라는 것은 분명해 보이고요. 수출까지도 나빠질까 사실은 좀 두려운데 정부가 대책을 낼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대책이 마땅치 않을 겁니다. 옛날 같지 않아서 말입니다.